안녕하세요. 투자의 신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매일 저녁 10시 토마토TV의 투자의 신과 함께 여러분들을 투자의 신의 길로 인도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 화요일에 함께할 투자의 신은 바로 명준우 운용형님입니다. 운용형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 굉장히 상큼한 또 딸기 우유색의 셔츠를 입고 오셨는데 오늘은 운용형님과 어떤 이야기를 나눠보게 될까요? 궁금하신 내용들 지금 바로 올려주시면 또 저희가 실시간으로 한번 소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에 토마토TV 검색하고 들어오셔서 실시간 채팅으로 함께 해주시면 되는데요. 시장에 대한 궁금증 그리고 종목에 대한 궁금증 무엇이든지 좋습니다. 자유롭게 올려주시면 저희가 한번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종목 올려주실 때는 종목명, 매수가, 비중 올려주시길 바라겠고요. 특히나 오늘은 코스피, 코스닥 시장에 대해서 조금 더 면밀하게 또 전망을 살펴보는 시간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끝까지 1시간 동안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함께 해주시는 분들 인사하고 시작을 할게요. 준호님 반갑습니다. 라면 먹고 챔피언님 큐 해주셨는데 자 프로그램 저희 투자의 신 시작이 됐고요. 지크님 반갑습니다. 오라클님 잘 오셨어요. 그리고 고기한 쫄보님 오늘도 함께하고 계시고요. 오렌지님까지 이름이 보이고 있습니다. 무쌤은 이제 가셨군요. 자, 계속해서 궁금하신 내용들 또 오늘 하루 어떻게 보내셨는지 또 저희가 이야기 나누는 도중에 그럼 이건 어떨까요? 무엇이든지 좋습니다. 함께 이야기 나눠주시고요. 매도는 예술 나는 똥손님 뿅뿅 안녕하세요 해주셨는데 굉장히 귀여운 인사 나눠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야기를 시작해야 되는데 앞서서 1시간 전쯤에 나온 소식이었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5차 협상이 조금 전에 마무리가 됐습니다. 4시간 만에 마무리가 됐고 지금 계속해서 좀 관련된 정보들, 소식들이 지금 올라오고 있는데 전체적인 분위기는 좀 긍정적으로 끝났다라는 것 같아요. 휴전 원칙에 합의를 했고 구체적인 세부 회담에 들어갈 것이다. 특히나 러시아 대표단도 우크라이나가 제안한 내용들에 만족한다라는 뜻도 밝혔고요. 군사 행동을 줄이겠다라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자, 그리고 양국의 정상이 만날 수도 있다라는 내용까지 어느 정도 좀 진전이 있었던 회담인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요. 생각보다 전쟁이 빨리 끝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소식이 들린 이후에 지금 미 선물 시장은 또 가파르게 상승하는 모습들 보여주고 있고 유가도 지금 다시 한번 $100 아래로 지금 내려가고 있습니다. 굉장히 긍정적인 흐름을 확실히 보여주곤 있는데 그랬을 경우에 운용형님 내일 시장이 그럼 확실히 당장 지금 미국 증시도 선물 시장이 이렇게 좋은 환영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럼 미 증시에 대한 흐름도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당장 이제 내일 우리 증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좀 전망을 해볼까요? 네, 내용의 세부적인 내용들이야. 예, 글쎄요, 뭘 분석하기는 어떻게 앞으로 또 될 거다. 좀 모호한 부분들도 많으니까. 네네. 근데 역시 시세 자체로 봐야겠죠. 어떻든 지금 발표 나왔다 하고선, 미 선물이 그래도 그 발표 전보다 한 0.5% 네. 오르는 그런 양상들 나왔는데, 이제 잠시 후에 이제 10시 반 장 시작하고, 미국이 지금 그래도 반등을 꽤 했잖아요. 벌써 한 열흘 정도, 저점 대비 좀 반등을 해 있는 그런 위치라, 좀 이렇게 매도에 대한 차익 실현 그런 욕구들도 좀 있는 그런 위치들인데 이렇게 이제 오늘 아침에 이제 장 시작하면서 좀 갭이 뜨고 출발한 이후에 장중 흐름이 탄력을 더해갈지 탄력을 유지할지 아니면 또 반대의 양상들이 나타날지 그런 것도 보고선 판단해도 될 걸로 지금 보여지고요. 우리 시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거의 많은 종목들이 시가총액 큰 종목들 특히 또 현재 반등세가 좀 미진했던 종목이나 아니면은 반등 이후에 최근 좀 등락 국면 좀 나타나고 있는 그런 종목들도 좀 굉장히 좀 예민한 시점 같아요. 예, 오늘 보면은 조금 약간만 좀 오르는 그런 양상들만 나와도 상당히 지표가 좋은 쪽으로 갈 것인다 이렇게 변화되는 그런 기대감이 있고 네. 약간이라도 또 좀 한 0.5%, 0.7%라도 눌리기만 하면은 또 막 많이 빠질 것 같이 지표가 좀 이렇게 딱 굉장히 좀 예민한 그런 시점들이기 때문에 오늘 밤 이제 새벽 결과 그리고 내일 장 시작할 때 이런 거 보고선 또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크라이나 러시아 이슈는 나오는 어떤 부정적인 어떤 얘기들이 나왔을 때 보면은 주로 주가가 크게 올랐죠. 그동안 보면
예, 뭔가 공포감이 크게 조장되면은 네. 거기는 또 급반등이 나오는 구간이었고 뭔가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시점들은 또 역시 또 단기적으로 좀 이렇게 하향하는 양상들이 나왔는데 거기에서 벗어날지 하는 것들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내일 아침 뭐 장 시작하고요. 지금 아무래도 이제 오늘 미국장 다들 한번 좀 주목해서 지켜보실 것 같고요. 그 결과에 따라서 내일 시장도 조금은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라클이 와 그럼 내일 양봉 보는 건가요? 라고 하셨는데 한번 그 종목에 따라서 잘 선정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행복하자님께서는 뒤통수 조심해야 된다라는 댓글도 남겨주셨습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겠지만 하루빨리 좀 휴전이 선언이 되고 전쟁이 끝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쫄보님께서도 이제 그만 좀 휴전하고 파종했으면 좋겠다라는 댓글 남겨주셨네요. 계속해서 더 이상 희생자 나오지 않기를 바라면서 우리는 내일장을 한번 주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4월을 이제 준비하는 시점에서 현재 시장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가. 우리 이제 지난주까지는 올해 그 큰 키워드 3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잖아요. 신냉전, 신정부, 스태그플레이션.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시장에 조금 더 전체적인 지수 흐름이라든지 종목에 집중을 해볼 텐데, 오늘도 코스피가 0.42% 올랐고요. 코스닥은 1.16% 상승했습니다. 코스닥이 확실히 코스피보다 좀 강한 움직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은데요. 최근에 이 흐름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오늘의 주제는 이제 코스닥 3중 바닥. 코스닥 3중 바닥론을 제가 들고 나온 거는 한 3월 16일인가요? 한 이번 달 중순부터입니다. 네. 6%는 날짜가 우리 투자하시는 수요일이죠. 네. 근데 그날이 아마 금요일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금요일 날은 제가 그렇죠, 우리 맞아요. 운용력들이랑 주식 뒷담화 프로아인데 그 3월 16일인가 그때 이제 코스닥 3중 바닥론을 들고 나왔는데 네. 지금 한 이제 3월 월말이니까 한 거래일 수로 한 10거래일 정도 지났는데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이 조금 느낌이 다르구나 그런 좀 그런 느낌을 받으실 수 있을 지금 시점이에요. 어떤 느낌이 그러니까 달라요? 그동안과는 달리 작년 연말, 올, 연초 그런 때와 그동안의 달리 시장과는 조금 3월 다르다. 달 중순 이후에는 코스닥이 유독 맞아요. 최근 거래일 수들 보면은 주로 코스피는 파란색으로 좀 밀리거나 빠지는 날인데 코스닥이는 빨개 있거나 맞아요. 또 같이 또 반등이 나오는 날도 왠지 코스닥이 더 강한 더 느낌이 빨리 드는 더 많이 그쵸? 올라가고 예, 오늘도 그런 느낌? 그랬고요. 그러니까 지금 3중 바닥 쳐놓고 이제 돌아 나가는 코스닥 운용력은 그 한 7, 8월 일단 뭐 네. 더 길게 연말까지 이어질 수도 있겠지만 한 최소 7, 8월 정도까지는 코스닥이 코스피에 비해서는 압도적으로 강한 그런 양상들. 그러니까 디커플링이죠. 네. 그런 디커플링이 상당히 디커플링. 강해질 것이다. 그런 얘기들을 계속 지금 드리고 있는 3월달 중순 이후인데 그 현재 10일뿐이 안 됐지만 지금도 서서히 그런 기조들은 좀 나타나고 있는데요. 하나씩 또 보겠습니다. 네. 지금 화면에 차트가 나가고 있는데요. 코스닥 지수 일간 차트 지금 확인을 하고 계십니다. 확실히 최근에 코스닥은 계속해서 좀 강하게 오른쪽으로 올라가는 모습들이 보여지고는 있거든요. 네, 쉽사리 또 빠지질 않죠. 그러니까요. 예, 올려놓고도 뭔가 이게 쉽게 빠지지 않는 그런 지금 양상들 보여주고 있는데 네. 1월 한 27일 이후에 보면은 계속 그때는 이제 글로벌 이제 인플레 이슈 그리고 금리 이슈 등등 해갖고 이제 1월 달 또 성장주 뭐 버블주 이런 것들 빠지면서 쑥 빠졌던 글로벌과 같이 빠졌던 코스닥 지수였는데 그 이후에 이제 2월 달 중순 3월 달 초순 여기는 다 우크라이나 이슈였죠. 맞아요. 우크라이나 러시아 뭐 이슈 해갖고 다시 또 저점을 슬쩍 깼다가 오고 또 다시 저점을 슬쩍 깼다가 오고 그러다 보니까 3월 한 15일 16일자로 3중 바닥 만들고 그러고 지금 돌아서 나가고 있는 코스닥 지수가 되겠는데 코스닥에 있어서는 수급상으로도 굉장히 좀 특징적인 면들이 지금 있습니다. 수급적으로요. 예, 수급이요. 지금 코스피에서는 계속 외국인이 많이 팔고 있잖아요. 네. 오늘도 외국인은 좀 팔던데요. 코스닥은 좀 다른가요? 그렇죠. 느낌이 많이 다르죠. 느낌이 3월 달 다르다. 중순 이후 지금 보면은 외국인들이 코스피는 시장도 그렇지만 네. 종목들도 주로 좀 그런 면이 있어요. 뭐 이제 좀 머리 올리고 뭔가 올라가려고만 하면 뭐 JP모건이든 뭐 골드만삭스든 어디 뭐 딱 튀어나와가지고 이제 무조건 누르고 막는 그런 기조들. 뭐 공매도였든 현물 매도였든 그런 양상들이 주로 많은 쪽이 지금 코스피인데 코스피. 반면 코스닥은 별로 그렇게 안 건드립니다.
예. 관심이 머리 좀- 없는 건가요? 아니면 굳이 그렇게 적극적으로 이게 코스피. 두더지 게임 하듯이 코스피는 주로 보면은 이제 한 뭐 3, 4일, 4, 5일하고선 이제 좀 반등 나왔다 올라왔다. 뭔가 이게 뭐 좀 시장에서 이제 상당히 좀 주도해서 올릴 것 같다면 그대로 그냥 막 물량 퍼붓고 이제 두더지 게임 하듯이 하는데 코스닥은 굳이 그러지 않아요. 그게 뭘까? 예. 그게 같은 뭘까? 대한민국인데 그러니까요. 한국인데 예, 뭔가 다른 특징이 분명히 있기 때문이겠죠. 그렇겠죠. 있겠죠. 그걸 하나씩 또 그 보자고요. 이제 차차 풀어 나갈 거고. 예, 예. 지금 이제 코스피 쪽 수급 흐름들 여기 보면요. 지금 수급 요 표 네. 보시면은 3월 16일 지금 3월 16일 이후에 보면 여기 3월 24일 날 1조 한 160억 이렇게 순매수 찍힌 날이 있는데 그거는 삼성전자 블록들이었죠. 예, 그 삼성전자 2.3%인가 할인된 가격으로 주니까 외국인들이 이제 장마감 후에 블록들로 9,723억 원을 삼성전자 그 블록딜 물량 사가지고 1조 1,600억 찍혀 있는 거고요. 그거 외에는 그 거래일 수는 3일 정도 좀 산 날짜가 있다고 돼 있고 그 외의 날짜들은 주로 좀 파는 그런 형국들인데 3월 16일에서 3월 29일까지 지금 10거래일 놓고 보면은 삼성전자 블록딜 물량 외국인 9,723억을 제외하면은 한 1조 조금 넘게 팔고 있습니다. 1조 한 363억 그 정도 한 10거래일 동안 좀 누적 순매도가 나오고 있는 네. 그런 쪽이 이제 코스피에서. 거래소 시장, 예, 코스피 시장이 지금 돼 있고요. 반면에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꾸역꾸역 사요. 그러네요. 예, 3월 16일부터 3월 29일 10거래일 최근 10거래일 지금 삼중 바닥 찍고선 돌아 나가기 시작한 그 이후에 보면 코스닥에 있어서는 10거래일 동안 5,870억 원. 보면 판날은 3일 있기는 있죠. 3월 21일, 3월 24일, 3월 28일 뭐 팔자가 있는데 다 100단이죠. 660억, 840억, 640억 그렇게 좀 있고 나머지 7거래일 중에서는 3,250억 산 날도 있고 1,490억 산 날도 있고 1,000억 단위가 오히려 넘어가는 날짜가 많은데 그래서 한 5,870억 정도 누적 순매수기죠. 그리고 확실히 그 16일을 딱 기점으로 색깔이 확 바뀌었어요. 그 밑으로는 다 파란색이었다가 그렇죠. 갑자기 빨간색이 더 많아지는 갑자기 확 바뀌는 모습이 확인이 되네요. 네, 어. 그렇습니다. 3월 16일 이후에는 외국인들이 코스닥은 코스닥에서. 예, 좀 의지를 갖고 사는 느낌? 예. 그런 양상들인데 이게 수치가 좀 적어 보여도 네. 굉장히 큰 겁니다. 5,870억 하면은 코스닥에 있어서는 굉장히 이게 수치가 큰 건데 네. 이 코스피는 전체 시가총액이 현재 2,150조 수준 정도 되고요. 다음 네. 이제 페이지 보면요. 네. 예, 그리고 코스닥은 이제 전체 시가총액 수준이 420조 정도, 거의 한 5배 예, 가까운 그런 차이가 있는데 코스닥 10거래일 동안 5,870억 외국인이 순매수했다 하는 거를 이제 코스피 우리가 보통 보면 코스피는 좀 많이 사고 파인 날 외국인 한 1조 이상도 심심치 않게 그쵸. 나오고 네. 보통 그래도 한 3, 4천억 이 정도는 순매도 나오는 경우들이 많은데 이걸 코스피로 환산했을 때는 10거래일 동안 거의 한 3조 산격이거든요. 그러니까 시가총액 420조 시장인데 5,870억 샀다. 그럼 이게 비율로 2,150점. 따지면 어마어마한 거네요. 그렇죠. 거의 한 코스피로 환산하면은 한 열흘 동안에 3조 원 규모 산. 그럼 굉장히 코스피를 예를 들어 열흘 동안에 한 3조 원을 샀다. 그럼 그건 굉장히 좀 눈에 띄는 순매수 기조가 되겠는데 그런 시점들이 지금 코스닥 시장 그러네요. 현재 3월달 중순 이후 지금 시점들이다 그렇게 좀 볼 수가 있겠고요. 네. 예. 확실히 차트상으로도 지금 수급적으로도 코스피와 코스닥의 분위기가 좀 다르다라는 부분들을 좀 같이 확인을 하셨을 것 같은데요. 그에 대한 분명한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앞서서도 코스피는 외국인이 좀 계속해서 좀 누르고 야 진정해 그만 올라와 약간 이러는데 코스닥은 그냥 그래 하고 싶은 대로 나도 심지어 코스닥에서는 계속해서 매수를 하는 흐름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런 데는 분명히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코스피하고 코스닥은 확실히 조금 성격이 다른 시장이다라고 해석을 해야 되는 걸까요? 그렇죠. 코스피 시장과 다른 코스닥 시장의 현재 시점에 있어서는 어떤 매력과 메리트가 분명히 있으니까 있는 거겠죠. 외국인이 사겠죠. 그렇죠. 그리고- 외국인이 들어오는 데는 이유가 있겠죠. 그렇죠. 망치로 안 두들기고 사는 데는 이유가 있을 건데 네. 일단 시장 구조부터 보겠습니다. 네. 시장 구조부터 보면은 이 코스피는 역시 뭐 삼성전자 한 종목이 거의 20%가 넘듯이 일단 전기전자 비중이 엄청 많고요. 그쵸. 코스피 200 지금 섹터별 비율 보면 전기전자가 42% 정도. 그리고
뭐 서비스 관련된 그런 섹터가 한 11%, 금융업이 10%, 그리고 화학 10%, 운수장비 7%. 운수장비라는 게 순수 완성차나 자동차 부품 그쪽이죠. 네. 그러니까 2차 전지나 보통 뭐 전기차 이런 라인들은 주로 전기전자 쪽에 주로 많이 속해 있고요. 그리고 그 외에 뭐 의약품 관련된 쪽도 뭐 한 6% 미만이고 철강금속 유통업 이런 식으로 절대적으로 전기전자 이쪽 비중이 크기 때문에 그쪽이 가야 오를 수 있는 데가 이제 코스피 시장이 되겠는데 네. 이 전기전자 쪽이 좀 그렇잖아요. 크게 두 축으로 봐서 예, 뭐 반도체나 아니면 뭐 또 휴대폰 관련 이런 좀 쪽을 본다면은 지금 어떻든 러시아 이슈 뭐 등등등 해갖고 지금 전 세계적으로 또 그 스태그플레이션 이슈 등등이 그렇게 긍정적으로는 또 와닿지 않으니까 그렇죠. 좀 네. 예. 그러니까 틈만 나면 좀 올라오려고만 하면 또 그냥 예, 외국인들이 이거 물량 퍼부으면서 또 누르고 물량 퍼부으면서 누르고 하는 그런 형국들이 아직 올 봄이나 여름에 대해서 그렇게 확신할 수 있는 글로벌 환경이 아니다 보니까 예, 그런 면들이 상당히 있고요. 그래서 코스피는 좀 지지부진하고 답답한 그런 지수의 흐름들 나타나는 데 비해서 네. 코스닥은 일단 비중 이거 놓고 봤을 때 아주 그래도 좀 이게 잘 다양하네요. 나눠서 다양하게 잘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네요. 예. 일단 그 바이오와 제약 관련된 쪽이 거진 한 3분의 1 정도 되고요. 그쵸. 한 34% 정도 바이오 제약 관련된 시가총액 비중이 한 3분의 1 정도. 그리고 한 20% 가까이 최근은 그래도 한 15% 수준에서 작년 연말 올 연초 들어오면서는 거의 한 20% 가까이까지 늘어난 쪽이 이제 엔터테인먼트가 되겠죠. 뭐 게임, 콘텐츠, 뭐 게임. 방송, 네. 뭐 문화 콘텐츠 관련 이런 엔터테인먼트 계열이 또 한 20% 가까이 되니까 그런 면이 있고요. 그리고 또 소부장, IT여도 그래도 나름 소부장 그 부품 자체가 나름대로 좀 앞으로 상황들이 불확실한 상황들이어도 꼭 필요한 얘네가 없으면은 그렇죠. 예, 물건을 만들 수 없는 그 정말 소부장주의 그런 유형의 기업들이 대략 또 시가총액 비중 한 15%에서 20% 정도 많이 그 정도. 차지하네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 많지는 않죠. 시총에 있어서 아직 그래도. 절대적이진 않은데 예, 이쪽 소부장은 또 앞으로 지금 조금 불확실한 상황들에 있어서도 그래도 실적에 어느 정도 기복이 별로 없이 오히려 수익이 날 수 있는 그런 또 회사들이다 보니까 이런 지금 섹터 분포 바이오가 많고 또 엔터테인이 많고 또 IT에서 IT 소부장 소부장. 비중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이런 면들이 상대적으로 또 현재의 환경들에 있어서는 좀 유리하게 작용하고 있는 그런 지금 시점들 되어 있고요. 네. 그리고 한국 시장 코스피든 코스닥이든 굉장히 지금 침체기의 느낌이 많이 들잖아요. 거진 맞아요. 작년도 한 1월 달 이후에 벌써 한 1년 2개월 정도 조정권이라 그런데 굉장히 신기한 게 코스닥 시장은 지금도 전 세계 선도 시장 1위 시장이에요. 예, 1위 시장입니다. 1위 그게 시장. 무슨 의미죠? 예? 우리는 침체되고 있는데 네. 분명히 또 특히나 느낌은- 올해는 예. 많이 힘들었는데 예. 느낌은 굉장히 선도 오래 시장이라고요? 침체하고 있는 것 같은데 코스닥 시장은 지금도 전 세계 1등이에요. 전 세계 1등. 그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지금 이제 유동성 장세의 시작은 2020년 3월이 되겠죠. 3월 우리나라 뭐 코스피는 3월 19일로 찍혀 있고 뭐 미국 지수는 뭐 한 3월 25일에서 3월 27일 최저점 찍혀 있는데 그 최저점 찍은 시점 이후로 이제 2020년과 네. 21년 그리고 현재 오늘 오늘 종가 기준까지 놓고 봤을 때 전 세계 상승률이 지금 제일 높은 증시가 코스닥이에요. 그러니까 주요국들 중에서 전혀 안 그럴 것 같은데 그러네요. 그렇죠. 123%는 올랐어요. 예. 한국이 그래도 작년도 뭐 연말 뭐 연초해갖고 왔다 갔다 막 저거 해서 오히려 패권을 나스닥이나 이런 데가 더 많이 올랐을 것 같은데 맞아요. 예, 코스닥이 1등입니다. 진짜 많이 올랐네요. 예, 작년 11월 한 이틀인가? 11월 달에 진짜 이틀 동안 역전된 적이 있습니다. 나스닥이 네. 예, 이틀 동안 딱 역전되니까 나스닥이 이제 또 폭락 나오기 시작하면서 다시 또 뒤집히더니 뭐 딱 한 작년 올해 놓고도 거의 한 이틀 빼고는 코스닥이 항상 1등이고요. 그렇군요. 예, 각 시장들 보면 이제 코스피는 90.4% 정도 지금 상승률 그렇게 돼 있고 코스닥이는 123.53%인데 그래도 제일 근접한 비슷한 쪽이 이제 나스닥이 되겠죠. 나스닥, 네. 나스닥이 그래도 한 116.47%니까 코스닥이 이어서 2등. 그리고 그 다음이 이제 뭐 저쪽 S&P. 네. 그리고 대만은 굉장히 핫하고 꾸준히 많이 오른 느낌이잖아요.
뭐 작년 뭐 올해도 뭐 조정도 별로 안 받고 맞아요. 작년도 뭐 하반기나 이런 때도 우리나라 조정 받을 때 뭐 꾸준히 또 강하게 올라갔고 굉장히 동아시아 국가 중에서 가장 핫하고 높은 것 같아도 그래도 코스닥보다는 미칩니다. 105.88%. 희한하네요. 예. 근데 왜 우리 시장에서는 코스닥이 이렇게 잘 올라갔다는 걸 체감을 못했을까요? 아, 초기에는 체감을 했죠. 초기에는 2020년도 언제야? 2020년 뭐 4월, 5월, 6월, 7월, 8월 네, 맞아요. 거의 한 연말로 갈 그렇긴 때는 야, 코스닥이 진짜 잘 천수당 간다. 넘어가고 예. 그랬을 때. 코스닥이 정말 잘 간다라고 느껴졌는데 예, 그 이후 시점에 어떻든 조정이 지금 한 1년 3개월 정도 나오다 길어지다 보니까 예, 느낌은 그런데 조정이 나왔어도 오히려 작년도 연초보다 지수가 올라갔던 나라들에 비해서도 현재 더 높은 상황들. 그러니까 어떻든 1등이라는 거는 나쁜 건 아니죠. 어쨌든 잘 지켜지고 있다라는 거네요. 어느 예. 정도 다른 시장에 비해서 이 상승률을 계속해서 잘 지켜나가고 있다? 그리고 라고 봐야 어떻든 될까요? 뭐 외국인들이나 글로벌 투자자들이 느끼기에 코스닥 시장을 매력 있게 보니까 어떻든 1등을 계속 하고 있는 거겠죠. 그렇죠. 예, 심지어 나스닥 같은 경우에도 작년 11월 며칠 날 이틀 동안 살짝 역전이 나오자마자 바로 예, 이 코스닥이 눌렸어요. 오히려 다 앞서는 그런 양상들이 나타난다 하면은 뭐 외국인 투자자들의 어떤 어떤 시장에 대한 각 시장에 대한 그런 기대감, 기조, 생각 거기에 있어서도 코스닥이 앞서니까 어떻든 여기가 조금 밀리기만 하려고 하면은 또 코스닥 시장을 사고 그런 양상들이 나오는 부분들은 상당히 뭐 좋은 거겠죠. 1등이 뭐 나쁠 건 없잖아요. 당연하죠. 예. 좋죠. 자, 그렇다면 그 매력이 무엇일까? 이 부분을 우리가 좀 파악을 해야 앞으로 우리가 투자를 하는데 또 종목 선정을 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기도 한데요. 근데 한편으로는 전문가님, 예. 코스피가 이렇게 많이 못 올라가는 데에는 네. 대형주가 너무 많기 때문이다라는 의견도 올려주셨거든요. 행복하자님께서도. 그것도 어느 정도 원인이 될까요? 그것도 원인이 되죠. 예. 뭐 예. 너무 무거워서 못 올라가는 거 아니냐. 그렇다면 반면에 코스닥은 조금 종목들이 작고 가볍기 때문에 많이 올라간 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어떠세요? 네, 이게 맞아요. 코스피랑 코스닥은 사실 이게 시장이 이게 대세 상승 나타날 때나 이럴 때도 이 오르는 원리가 완전히 다릅니다. 코스피는 그냥 부동산 시장이랑 굉장히 네. 비슷해요. 부동산이 예를 들어 이제 대세 상승기 해갖고 이제 뭐 3년, 4년 동안 부동산 오를 때 맨 처음에 어디부터 올라요? 강남. 그렇죠. 강남, 뭐 강남 3구, 뭐 마용성. 원래 비쌌던데. 그렇죠. 1등 원래 지역. 비싸고 원래 제일 평당 땅값도 높고 네. 대장주가 먼저 이제 올라가야 그 다음에 이제 또 서울의 외곽 지역으로 이게 퍼지고 또 저쪽 이제 경기도 이제 또 외곽 지역으로 퍼지고 지방 퍼지고 그쵸. 이렇게 항상 대장주가 먼저 이제 밀고 올라가야 이제 시가총이 제일 큰 게 이렇게 확산되는 그런 구조가 코스피. 그러니까 사실 뭐 부동산이랑 굉장히 비슷한 특성들이 코스피 시장인데 코스닥. 코스닥은 전혀 다릅니다. 예. 코스닥 대세 상승기는 전혀 달라요. 그럼 코스닥은 어떻게 움직이는데? 코스닥은 각자? 각자가 아니고요. 코스닥은 한 2년마다 이제 시가총액 1등부터 뭐 50등 이거를 뭐 1등에서 30등, 1등에서 50등 기업들을 2년 단위로 이렇게 딱 나래별 세워갖고 이걸 놓으면요. 네. 뭐 2018년, 2020년, 2022년 거의 뭐 반수 이상이 바뀌어 있습니다. 반이 아니고 거의 한 70% 가까이가 네. 시가총액 분명히 50위권이라고 돼 있던 종목인데 저기 막 한 100위권, 200위권 가 있고 심지어는 이 50위권에 새로 들어온 이제 한 70% 새로 들어온 친구들이 그 바로 밑에 이제 뭐 시가총액 뭐 50위권, 70위권, 100위권 있던 친구들도 아니에요. 시가총액 저기 뭐 한 그 밑에. 예, 뭐 한 2천억, 3천억, 4천억 해갖고 저기 뭐 한 300위권, 400위권 있던 종목들이 예, 오르고 또 오르고 또 오르고 하다가 보니까 시가총액이 뭐 2조 원, 3조 원, 1조 5천억 돼가지고 50위권 안에 들어와 있고 그럼 또 한 2년 주기로 거기서 얘네들이 또 쓱 이런 밀리는 구조들을 그러니까 부동산으로 치면은 이런 격이에요. 그냥 막 저 평당 뭐 한 300만 원 하든 시골의 땅이 갑자기 뭐 평당 뭐 한 5천만 원, 3천만 원 이렇게 확 올라가지고 갑자기, 네. 예 이게 그 거의 뭐 마용성 아니 저 어디야 강남 3구 거의 뺨칠 정도로 이렇게 올라가 버리는 그런 구조인데
부동산에서는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지방의 어떤 기획부동산 내지 어떤 테마가 붙어가지고 뭐 공단이 들어온다 해갖고 오른다 네. 하더라도 그 뭐 강남 3구 수준으로 오르진 못하잖아요. 근데 코스닥은 늘 그런 시장이라 한 2년 주기로 봤을 때는 거의 완전 저 등락이 외곽, 엄청 크구나. 예, 외곽. 저 거의 한 시가총액 막 3천억, 2천억, 4천억 하던 것들이 뭐 1조 5천억, 2조, 3조, 4조 이러고 올라오는 것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이게 또 어떻게 보면 굉장히 또 특화된 매력일 수 있죠. 좀 코스닥에 좀 더 기회가 많아 보인다라는 생각도 좀 들어요. 이 종목 잘만 하면 언제든지 또 그렇게 갈 수 있으니까 어느 모멘텀만 확실하게 붙어준다면 그렇죠. 크게 올라갈 수 있다라는 예, 기회의 이왕이면- 땅이다라는 예. 생각도 좀 드는데. 예. 자, 그런 데는 분명히 이유가 있을 겁니다.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코스닥 시장에서는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는 업종이 바이오 제약이잖아요. 예. 근데 바이오 제약 얘기할 때 항상 하는 얘기가 이 종목들은 너무나도 급등할 땐 또 정말 많이 오르지만 또 내려갈 때도 정말 무섭게 하락할 수 있는 종목이다. 정말 무섭다. 라는 이야기도 하는데 그런 종목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네. 음. 그렇죠. 바이오 제약이 주로 한 2년에서 2년 반 주기설 그거는 뭐 지난번에도 방송에서 말씀해 들었었는데 네. 그럼 바이오 제약은 간단히 생각하면 어떻게 투자해야 될까요? 예. 그냥 가장 단순한 논리로 봤을 때. 그 주기 맞춰서 그렇죠. 올라가는 주기적으로 주기 때 예. 이제 접근하고. 바닥이 다 빠져갖고 이제 거의 2년 반 주기에 바닥인 시점. 거기 또 올라갈 거니까. 그렇죠. 예, 또 올라갈 거니까 거기서는 이제 투자를 늘리고 투자를 해야 되는 거고 이제 한 6개월, 8개월 뭐 예? 이런 식으로 해갖고 이쪽이 시세가 크게 났어요. 막 시가총액 막 뭐 2천억, 3천억, 4천억 하던 것 중에도 막 2조, 3조 가인 종목들도 막 속출하고 이러고 나와요. 그럼 또 어떻게 하겠어요, 거기선? 이제 팔아야죠. 그쵸, 나와야죠. 거기서는 근처에도 안 가야지. 장기 투자 이런 거는 생각도 하면 안 되고. 그쵸? 거기서 뭐 이제, 야, 이거는 나 뭐 셀트리온이가 앞으로 뭐 100만 원 분명히 갈 거야. 뭐, 예? 꼭 그런 것 뿐만 아니고도 어떤 바이오 제약주들 막 이제 많이 올라가면 리포트도 이게 엄청난 막 신약의 가치가 이게 예? 뛰어나고 뭐 등등 해갖고 막 온갖 좋은 얘기들 이제 막 많이 기사도 나오잖아요. 그럴 때는 뭐 해야 돼요? 근처에도 안 가야지. 왜? 2년 반 사이클에 이제 하향기에는 기본이 막 5분의 1토 막 3분의 1토 막 맞아요. 10분의 1토 막 빠진 종목들이 속출하기 때문에 그런 건데 지금은 또 어떤 타이밍이에요? 올라가는. 그쵸. 이제 작년도 올해부터. 뭐 상반기 어떤 종목 또 뭐 재작년 연말 뭐 등등 해갖고 빠질 거 다 빠지고 이제 바닥은 다져나갖고 웬만큼 뭐 지수 출렁거려도 빠지지도 않아요, 요새는요. 예. 이런 시점들이니까 그런 또 메리트가 있는데 일단 바이오 제약을 통으로 놓고 봤을 때 33%의 비중에 해당하는 네. 그 통으로 놓고 봤을 때는 가장 뭐 메인 논리는 그래요. 제가 봤을 때. 외국인들이 대한민국의 바이오 제약을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이유는 뭘까 한다면은 그냥 한국에 대한 믿음이에요. 한국에 대한 네, 믿음. 대한민국에 한국 대한 믿음. 바이오에 대한 믿음이요? 아니요, 아니면 뭐 한국에 대한 대한민국 믿음? 그냥 대한민국에 대한 믿음. 대한민국에서 뭐 나라에서도 뭐 하여간 뭐 적극적으로 육성을 하고 또 기업들에서도 막 밀어붙여서 육성을 해갖고 초인류에 올라서지 못한 산업은 없잖아요. 주요 산업들 중에 올라갔다가 또 거기서 좀 뭐 밀려 내려오든 뭐 왔다 갔다 하든 해도 초인류에 뭐 1900 지금 IMF 이후에 2000년대 뭐 2010년 초 등등 해갖고 초인류에 올라서지 못한 산업은 없었어요. 한국이 마음만 먹으면 예, 한국이 초인류가 될 수 의지를 있다. 갖고 이거 해서 안 된 산업이 없었어요. 근데 딱 하나 있죠. 지금 그게 바이오예요. 인류는커녕 지금 거의 걸음마 단계 수준. 예. 이 매출 전 세계적인 매출 캐파로 봤을 때는 그래요. 예. 그래도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서 막 K 방역, K 바이오에 대한 조금 위상도 높아지고 어느 정도 매출도 좀 늘어나지 않았을까요? 아니 뭐 국내 전혀 백신 없었어요. 맞아보신 적 있어요? 아 맞네요. 없어요. 아 코로나 갑자기 할 걸렸다고. 말이 확 없어졌네. 국내 치료제 뭐딴 나라 아하. 치료제 들어왔지만 없잖아요. 맞네요, 예. 맞네요. 예, 없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 유일하게 올라가지 못한 이 바이오 제약 계속해서 그래도 한국에서 정부에서는 계속 여기에 투자를 계속 지금 밀고 있는 상황인가요? 아직은 집중적으로 밀지 않아요. 아직은 아니에요. 예. 그 뭐 나라 뭐 각 어떤 뭐 2000년대 이후의 정부들이 다 뭐 바이오나 이런 쪽들도 앞으로 크게 키우겠습니다라고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렇게 막 적극적인 어떤 재정적인 지원, 적극적인 정책적인 지원 막 퍼부어 갖고 네. 키우지는 아직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 바이오 제약은 아직
크게 봐서는 전 세계적으로 봐서는 굉장히 걸음마 단계인 그런 지금 단계인데 이 지금 그쵸 외국인들의 시각이나 뭐 투자자들의 시각에서도 이제 한국이 의지를 갖고선 밀어붙여 주면은 네. 될 수 있는 데가 이제 키워야 되는 데가 바이오 제약 요것밖에 없단 말이에요. 더 이상은. 예를 들어 뭐 2차 전지나 전기차 같은 경우도 10년 동안 엄청나게 육성해 줬죠. 그쵸. 벌써 이명박 대통령 정부 또 이제 뭐 박근혜 대통령 정부, 문재인 대통령 정부 계속 넘어오는 벌써 한 10년 이상의 기간 동안에 진짜 그때는 전혀 그냥 미지의 영역이었지만 전기차 하면 그냥 미지의 영역, 2차 전지하면 미지의 영역이었지만 거의 10년 동안 나라에서도 집중적으로 막 투자해주고 재정적인 지원들도 해주고 기업들에서도 적극적으로 저걸 하다 보니까 지금은 이제 뭐예요? 더 이상 신성장 산업이 아니죠. 신성장 산업이라는 건 뭐여야 돼요? 항상 과거 2000년대 초반에 네. 뭐 IT나 정보통신 이런 걸 생각하셔도 되고 또 2010년대에 뭐 이런 전기차 2차 전지 시장 이런 쪽으로 봐도 되고 신성장 산업이라는 건 실적이 나오는 것과 무관하게 주가가 오를 수 있어야 신성장 산업이거든요. 그렇죠? 옛날에 IT 버블 때 실적이 나와서 주가가 아닌 거 아니잖아요. 실적과 무관하게 이 기업은 굉장히 좀 가능성이 앞으로의 이쪽 시장에 시장이 컸을 때 굉장히 가능성 있는 어떤 역할을 할 것 같아. 그런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만 갖고 주가가 막 10배, 20배 오르고 그러던 시점들인데 또 2010년대 또 전기차 시장 이쪽도 마찬가지죠. 실적 전혀 나올 수가 없죠. 2010년대 뭐 2013년, 14년 이럴 때까지도 실적이 나올 수가 없어요. 뭐 한 게 없으니까. 지원만 해갖고 이제 키워야 되니까. 응. 그러나 그때 보면 뭐 전기차 막 한번 뭐 붙으면 뭐 이 회사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탁월하고 특출난 어떤 독보적인 기술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잘 될 거야. 라인 것만으로도 막 10배, 20배 막 올라가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 뭐예요? 이제 2010년대 후반, 2020년대 넘어가니까 네. 2차 전지도 실적이 찍혀야 되는 맞죠. 시대가 돼버렸잖아요. 맞죠. 실적이 실제로 찍히고 실적이 진짜 이게 의미 있는 증가폭을 막 보여줘야 주가가 오를 수 있는 단계가 됐다면은 이제는 더 이상 신성장 산업은 아니죠. 이제 완숙기에 슬슬 접어들기 시작한 어떻게 보면 앞으로 이제 또 치킨 게임도 기다리고 있는 그런 산업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럼 이제 신성장 산업으로 뭘 할 수 있는 데가 바이오 제약 말고 아무 데도 없는 거예요. 그렇죠? 현재 어떤 수치가 안 나오더라도 어떤 의미 있는 예를 들어 뭐 신약이 있어서 어떤 큰 가능성이라든지 그 기업 자체 어떤 그런 가능성만 갖고도 올릴 수 있는 그런 쪽은 이제 바이오 제약분이 없는 거. 이 부분은 상당히 또 메리트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 특히 이제 2020년대잖아요. 이게 사실 뭐 바이오 제약이 굉장히 뭐 세련되고 그 완전히 이게 막 첨단 산업인 것 같아도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바이오 제약은 정말 노동 집약적. 다 사람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요. 이거 임상 들어가는 것도 그냥 완전 이거 노동 집약적 그리고 그게 또 자본 집약적인 거죠. 그게 다 돈이니까 임상 뭐 1상, 2상, 3상 들어가는 게. 그래서 이게 사실 굉장히 그런 면들이 있었는데 2020년대는 이제 또 뭐가 달라졌어요. 이제 AI나 빅데이터 이런 것들도 원격 의료 이런 것도 이제 시작을 할 거고. 그렇죠. 과거에는 뭐 AI, 빅데이터 이런 게 또 그것도 막연한 앞으로는 이렇게 막 굉장히 그걸로 효율성이 좋아지고 막 저거 일 거다였는데 2000년대 초반이나 2010년대 초반은 지금은 정말 이게 실생활에 있어서 완전 깊이 파고들고 예를 들어 신약이 임상 단계 뭐 1, 2, 3상에 있어서 다 데이터 통계 분석이거든요. 그쪽은 통계 분석 계속 해갖고 이게 이런 가능성 그걸 맞추는 작업들인데 AI 빅데이터 있어갖고 우리나라가 그래도 상당히 앞서 있고 월등한 어떤 부분들이 또 있는 부분들이 되기 때문에 이 임상이나 또 신약 관련된 이런 부분들에 있어갖고 2020년대는 우리나라가 상당히 중심에 설 가능성이 높은 시점들이 또 되죠. 아직 정부가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진 않는 거잖아요. 이제 하겠죠, 당연히. 할 거다. 할 수밖에 없죠. 예를 들어 신성장 동력을 뭔가를 이제 미션을 붙여야 되는데 붙일 게 없어요 지금 바이오 제약 말고는. 그래서 제가 뭐 전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이번 뭐 대선에서 뭐 윤석열 후보가 당선이 되든 또 이재명 후보가 당선이 되든 그것과 무관하게 정책적으로 이걸 뭔가 지원해서 밀 수 있는 분야는 여기다. 이거 말고는 없으니까 그럴 때가. 다른 분야들은 사실 뭐 나라에서 그렇게 뭐 지원할 필요도 없어요. 캐시가 많이 들어오고 매출이 이미 다 발생을 하는 기업들이 그런 구조라 이제 기업들이 벌어들인 돈을 갖고 이게 뭐 R&D 스스로 알아서 해야 되고 그런 면들 나라에서는 그냥 뭐 좀 이렇게 뭐 정책적으로 이렇게 뭐
이렇게 걸림돌이 딴 나라에 비해서 걸림돌 된 부분들이 있으면은 네. 그런 거나 좀 이렇게 해주는 부분들이지 뭔가를 직접 육성하고 밀어붙일 분야가 여기밖에 없기 때문에 예, 그런 면들이 상당히 또 있고요. 네. 자, 2020년대 이제 신성장 산업으로 좀 정부가 바이오에 투자할 수 있는 가능성을 좀 체크를 해 드리면서 바이오는 지금 조금씩 접근을 해보자라는 이야기 지난 시간에도 같이 전해 드렸었는데요.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코스닥 시장에서 이제 두 번째로 비중이 많이 차지했던 업종이 엔터 그리고 콘텐츠 업종입니다. 네. 그렇죠. 엔터테인먼트 문화 콘텐츠도 우리가 체감을 하잖아요, 이제. 2000년대 초반, 뭐 중반 이렇게 넘어갈 때는 네. 한류라고 해도 사실 이 동남아 한류잖아요. 아시아 한류고. 그렇죠? 맞아요. 그렇죠. 예, 당신이 그랬어요. 이게 뭐 그냥 아시아 한류 내지는 특히 저쪽 뭐 베트남이나 뭐 저 등등 해갖고 동남아 한류. 그런데 이제 2010년대 막 중반 후반 2020년대에 지금 하니까 아직도 여기도 뻗을 폭은 많죠. 왜? 이제 이름 슬쩍 알리는 단계 정도가 되니까요. 지금 뭐 미국이나 뭐 유럽이나 이제 전 세계적으로 한류 콘텐츠가 이제 확장하는 그런 도약기니까. 네. 예. 그렇죠. 이제 시작이죠, 본격적으로. 그렇죠. 이제는 어느 정도 이제 거기서 싸울 수 있는 뭐 인정을 받기 시작했고. 그렇죠. 인정받고 사람들이 뭐 코리아 뭐 한국에서 나온 영화야, 한국에서 나온 뭐 맞아요. 콘텐츠야 그러면은 이젠 그래도 관심이라도 이렇게 갖는다고요. 이번에도 아주 특별하고 뭔가 그 신선한 게 뭐가 있을까 하고. 맞아요. 예, 2단계가 된 것만 해도 굉장히 큰 발전인 거죠. 예. 저는 그 뭐 한국에서 나온 뭐 음악가야, 뭐 한국에서 나온 영화 하면 아예 거들떠 볼 필요도 없었던 그런 시점들이었는데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네. 그러니까 지금 이쪽은 이제 또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확장되고 클 수 있는 그런 지금 부분들이 되니까 여기에 대한 이제 비중이 거의 한 20% 가까이 되는 코스닥 시장. 맞아요. 예, 문화 콘텐츠나 엔터테인 이런 쪽에 있어서도 앞으로 시가총액이 확장될 여력이 굉장히 크단 말이에요. 예. 지금도 현재도 엔터 콘텐츠 관련주들은 좀 잘 가고 있지 않나요? 네, 그래도 작년도 그렇죠. 하반기에 코스닥 지수가 오히려 바이오도 그렇고 네. 또 소부장도 그렇고 굉장한 침체기 속에서도 코스닥 지수를 어느 정도 그래도 받치고 있는 게 사실 이 문화 콘텐츠나 엔터테인 이런 쪽이 되겠죠. 특히 예. 채팅창에서도 콘텐츠 얘기 나오니까 드래곤 가자, 뉴 가자 이런 이야기 해주시는데 네. 그러면 혹시나 엔터 쪽에서 좀 예. 눈여겨보고 계신 종목들은 좀 있으세요? 엔터 쪽이요. 엔터 쪽의 시가총액 상위권들 본다면은 네. 작년 뭐 연말에 이제 한 10월달, 11월달 넘어갈 때 뭐 게임주들 그런 거 뭐 또 NFT 이런 것들 상당히 많이 올랐다가 다시 조정받았는데 제 생각엔 또 올라갈 것 같아요. 더 올라갈 것 예, 같아요. 도로 지금 내려왔는데 다시.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게임주들? 카카오 게임즈, 아, 뭐 그래요? 예, 위메이드, CJ ENM, 스튜디오 드래곤, 뭐 컴투스도 마찬가지고 네. 이들 회사 그냥 뭐 단순히 그냥 뭐 주가만 벙 뛰어놓은 것보다도 가치도 괜찮습니다. 밸류 실적도 기조가 굉장히 괜찮고 네. 거기에 비해서 뭐 퍼 수준이 그렇게 막 4, 50배까지 막 올라가 있는 그런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이쪽들도 이제 뭐 올 봄, 올 여름 흐름들 있어가지고 오히려 밀고 올라갈 가능성 많고요. 예. 그럼 그 종목들 가운데 하나만 골라서 차트로 좀 보여주세요. 지금 채팅창에서는 뉴에 대한 관심도 많으시거든요. 네. 오늘은 살짝 조금 하락을 하긴 했지만 다시 한번 크게 오르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가지고 계시는데 네. 말씀해주신 종목 중에서 하나만 딱 정해서 차트로 우리가 분석을 해본다면 어떤 종목 봐볼까요? 하나만요? 하나만 골라주세요. 예. 우리는 또 콕 집어주는 거 좋아하니까. 그렇군요. 예. 카카오 어떤 게임즈 거죠? 같은 카카오 경우에도 게임즈 작년에 볼까요? 네. 오르는 신용 좀 하다가 뭐 적지는 않게 올랐습니다. 그 한 10월달, 11월달 쭉 오르는 신용들 하다가 그리고 다시 원점까지 지금 거의 반락을 했다가 그러네요. 지금 좀 다중바닥 비슷하게 만들고 있는 그런 시점들이죠. 좀 원형으로. 네. 예, 카카오 게임즈도 현재 보면은 그렇게 막 비싸지 않습니다. 시가총액 막 6조 2천억 이러는데 그래도 연간으로 봤을 때 영업이익 그래도 한 3천억 이상 또 추정되고 그런 단계라면은 사실 그냥 단순히 그냥 너무 지금 거품이고 어떤 그런 단계보다는 앞으로의 뭐 성장성이나 이런 부분 봤을 때는 상당히 그 정도 퍼는 그래도 바닥 기조로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면들이 상당히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상당히 괜찮아 보이고 네. 컴투스 이런 것들도 그래요. 컴투스. 컴투스도 올라갔던 거 도로 쑥 뺐는데 올라갔던 거 도로 쑥 뺐다가 많이 다시 오른 뺐어요. 안랩 있잖아요. 안랩. 응? 안랩 보면은 작년 연말 연쇼 이건 뭐 다른 쪽이지만 여기가 지금 너무 올라가지고 이게 별로 안 오른 것 같은데 보면 쑥 올라갔다가 쑥 빠졌다가
결국 최근 들어서는 또 3월달 들어갖고 이걸 다시 밀고 올라가는 그런 기조로 나타나잖아요. 네. 컴투스도 특정 이제 올 봄, 여름 넘어가는 어떤 시점들 되면은 작년도에 또 이제 고점 그걸 다시 타진하러 가는 흐름들도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좀 봅니다. 알겠습니다. 엔터 컨텐츠 특히나 게임주 쪽으로 조금 더 집중적으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많이 올랐다가 지금 많이 빠진 구간이고 다시 한번 조금씩 올라갈 수 있는 흐름이 보여지고 있다라는 점들 여러분들께서도 좀 확인을 하셨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다음 섹터 한번 가볼까요? 예. 세 번째로 많은 부분을 차지했던 섹터가 IT 소부장이었습니다. 그렇죠. 소부장들이죠. 예. 이 섹터는 어때요? 계속 예. 괜찮을까요? 소부장도 글쎄 거래소의 지금 IT 대형주들은 굉장히 무거운 느낌이 많아요, 하여간. 맞아요. 그렇죠? 조금만 뭐 머리만 또 너무 안 가고. 예, 들라고 하면 하이닉스도 그냥 뭐 두더지 마찬가지고. 망치 때리듯이 하여간 무조건 누르고 저런 구조들이 있는데 코스닥의 그 이 소부장 관련된 기업들 있어갖고는 지금 한 12개월 정도 조정받았죠. 작년도 이제 연초 내지는 작년도 봄부터 조정받은 종목들이 많은데 네. 일단 거품이 쫙 빠졌어요. 거품이 쫙 빠졌는데 그러니까 뭐 밸류에이션적으로도 상당히 이제 좀 이건 이제 비싸진 않구나 최소한 얘 가치 수준 그 이상의 막 비싼 느낌들은 상당히 거쳐 있는 그런 지금 시점들인데 소부장이 전체적으로 지금 다 그래요. 예, 소부장도 전반적으로 그렇습니다. 예. 대표적으로 어떤 종목 우리 보면 될까요? 예, 지금 보면은 뭐 원익 IPS나 이런 것들 네. 예, 보면요. 이 종목은 정말로 한 몇 년 동안 종목 진단 신청도 참 많이 왔었던 종목 중에 하나거든요. 아, 그런가요? 네. 예. 또 많이 빠지기도 했고 예. 올라갈 땐 또 워낙에 또 가파르게 올라갔었던 종목이기 때문에 네. 지금 6만 원 못 찍고 지금 내려와 있는 상황이네요. 그렇죠. 네. 요거는 작년도 한 4월이니까 거의 근 1년 지금 예, 조정이 나와 있는 그런 지금 시점들 되겠는데 네. 이게 주가가 이렇게 우상향인 부분은 이게 기업 가치 이익 자체가 계속 늘고 이익이 늘다 보니까 회사 볼륨이 커지니까 이러고 우상향하고 있는 그런 지금 단계거든요. 근데 현재는 항상 보면은 그렇게 기업 가치가 좋아지는 그 수준에 대한 각도에서 어떨 때는 쑥 거기에서 올라가 있는 그런 시점들이 있고요. 어떤 때는 또 거기에서 과도하게 좀 빠져 있는 시점들이 있는데 현재 지금 거의 한 1년 정도 조정받은 구간들에 있어서는 원익 IPS도 상당히 이제 좀 저평가 영역. 그러니까 추후에 이제 뭐 여름, 연말, 내년 초 이렇게 본다면은 또 하나의 저런 이제 주가가 네. 반전될 수 있는 그런 포인트구나 이런 시점들이 될 걸로 보이고요. 여기도 보면 뭐 지금 실적적으로 작년도 연초만 하더라도 상당히 좀 비싼 면들 그때 한 시가총액 한 4조 이럴 때는 똑같은 재무제표에 이 종목을 봐도 야 이건 좀 과도하게 좀 비싼 느낌들 그래봐야 그래도 또 뭐 소부장인데 퍼 수준을 뭐 한 30배 이상 받을 일이 있나 그런 느낌들이 있었는데 네. 지금은 그런 거품들이 쪽쪽 빠지다 보니까 오히려 되려 좀 싸 보여요. 굉장히 이게 싸고 밸류적으로도 굉장히 좀 싼 느낌들이 상당히 많고 네. 차트도 이제 찬찬히 아늑해진 그런 양상들인데 아늑해졌다. 네, 아늑해진 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요? 아늑해져야 주가가 아늑해졌다라는 가지. 표현 저는 처음 들어봤어요. 차트가 예. 아늑하다. 네. 굉장히 좋네요. 아늑하지 않아요. 여기 딱 보면은 아늑하다. 뭔가 아늑함이 느껴지는. 저는 이런 거 되게 싫어요. 그래요?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여기 예를 들어 어떤- 차트 이렇게. 네, 차트 볼까요? 네. 차트랑 똑같은 원익 IPS여도 어.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렇게 막 올라가는 거. 네, 막 이렇게 막 올라 있는 네네네. 요 상태들. 네네. 근데 아늑하진 않잖아요. 예? 좀 무섭기도 하죠. 많이 가파르기도 하니까. 예. 날카롭다? 날카로움? 날카롭게 그거보다도 올라간다? 좀 번잡함. 번잡하다. 예, 아늑한 느낌보다는 뭔가 좀 번잡하고 이제 그런 느낌들. 네. 근데 지금 보면 아늑하잖아요. 예. 아늑해요. 주로 보면은 이제 뭐 저 바이오 제약 쪽의 또 종목들에서도 상당히 아늑함이 느껴지고 그런 또 그렇구나. 소부장에서도 아늑함이 느껴지고 나름 작년도 하반기에 분출을 했다고는 하지만 또 2, 3개월 정도 조정받으면서 저쪽 엔터테인먼트 계열들도 아늑함이 느껴지는. 전반적으로 예. 지금. 그러니까 그래도 주로 그 시가총액이 거의 한 80%에 해당하는 이 3대 섹터가 코스닥에 있어서는 네. 대부분 다 같이 아늑함이 느껴진다. 아늑하게 이제 예. 우리 투자자분들을 이렇게 안아줄 수 있는 예. 그런 타이밍이 왔네요. 그럼 차트상으로. 네. 예를 예를 들어 빠지고. 예를 들어 저쪽 이제 어디야 코스피의 네. 저쪽을 한번 볼까요? 코스닥의 코스피의 좋아요. 비교를 해서 보아도 좋을 것 같네요. 예 엔터테인이 아니죠. 코스피의 소부장? 뭐 이쪽 IT 관련된 IT. 기업들 네. 이렇게
쓱 보면은 어떤 이 주가는 분명히 많이 빠지고 조정을 받은 상태란 말이에요. LG 디스플레이나 이런 것들도 그쵸. 많이 조정 받았죠. 받았죠. 조정 받은 건 똑같아요. 작년도 이제 한 4, 5월 달 고점으로 해갖고 예. 아늑함이 안 느껴져요. 예. 여기 이게 12월, 1월, 1월, 2월 여기에 쓱 올랐다가 이게 내리는 과정들이 있어서 네. 뭐 저건지 몰라도 같은 어차피 지금 주가 조정 받은 지는 한 10개월 정도 지금 되고 있는데 아늑한 느낌보다는 뭔가 굉장히 이게 뭐 좀 불편한 느낌? 그래요? 똑같은 적어도. 아, 요 그러니까 뭔가 느낌적인 올라만 느낌? 올라고 예, 가려고만 하면은 거기서 이제 또 이 망치 두들길 자리가 바로 나오고 망치 두들길 자리가 바로 나오고 예를 들어 여기 또 SK 하이닉스 이런 것도 한번 보죠. SK 네. 하이닉스도 사실 지금 뭐 조정 많이 받은 위치잖아요. 현재 시점 보면 작년도 3월달 이후로 쑥 빠졌다가 네. 반등 나왔다가 여기서 지금 등락 왔다 갔다 하는 그러네요. 등락 나오고 있는 이런 구간들인데 요건 확실히 알겠어요. 전혀 좀 요거는 아늑함보다는 아늑하지 뭔가 않다라는 걸. 굉장히 답답한 느낌, 그렇죠? 네. 뭐 그런 느낌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코스닥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바이오 그리고 엔터, IT 소부장에 대한 부분들도 살펴드렸는데 그래서 결론은 뭘까요? 우리가 지금 코스닥이 조금 더 매력적이다. 수급적으로도 지금 지수 상황으로도 조금 더 안정적으로 매력적으로 잘 가고 있다. 그래서 섹터들 살펴봤는데 그래서 이번에 결론은 어떻게 낼 수 있을까요? 네, 조금 더 매력적이다가 아니고 저는 완전 매력이에요. 네, 훨씬 코스닥이 코스피랑 똑같이 걸 놓고 봤을 때는 지금 완전히 급이 다르다. 오. 올 한 최소 한 7, 8월 정도까지는 우리나라의 코스닥과 네. 코스피는 전혀 급이 다를 정도로 디커플링이 나타날 거다 그런 디커플링이 얘기를. 나타날 거다. 예. 그래서 이 디커플링이라는 게 또 두 가지가 있습니다. 네. 디커플링. 디커플링은 어떻든 따로 놓은 건데 이게 부분적인 디커플링이 있고요. 완전한 디커플링이 있고 부분 디커플링은 흔히 방향은 비슷한데 네. 강도만 차이가 있는 거죠. 그렇죠. 뭐 빠질 때든 오를 때든 예를 들어 뭐 두 달 동안에 그러니까 빠질 때 같이 빠지더라도 더 많이 강도, 빠지고 조금 덜 빠지고 이게 부분. 그렇죠. 그게 부분적인 디커플링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그러니까 방향성은 거의 비슷한데 예를 들어 한 달 동안에 뭐 코스피가 5% 올리는데 코스닥은 뭐 8% 올랐다. 그럼 어떻든 디커플링이 퍼센테이지에서 나온 거지 방향이 다른 건 아니잖아요. 근데 완전 디커플링은 방향성마저 방향이 완전히 바뀌는. 다른 이런 완전 디커플링 나타나는 경우들이 네. 많이 있어요. 특히 한국과 미국 시장에 있어서는 완전 디커플링이 거의 늘 나와요. 거의 네, 늘. 네. 예, 옛날에도 한 14년, 15년 뭐 이럴 땐가? 뭐 거의 한 2년, 3년 이상을 한국은 막 가는데 미국은 꼼짝도 못하고 오히려 빠지거나 이런 때도 있고, 예, 뭐 주로 그렇게 나타나는데 코스피와 코스닥도 완전 디커플링 나타나는 경우가 꽤 많이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당장 뭐 보더라도 뭐 한 2017년도 하반기, 예, 그런 시점도 그랬고, 그 전에 뭐 2015년도 상반기인가도 그랬고, 코스피 지수는 오히려 갇혀가지고 가지를 못하고 막 저걸 하고 있는데, 코스닥이는 막 이제, 밀고 올라가는? 그럼 거기에 구성되어 있는 뭐 4개월, 5개월, 6개월은 주로 어떻게 했어요? 주로 코스피는 분명히 30포인트 빠졌다고 돼 있는데, 코스닥은 뭐 약보합 내지 뭐 보합 내지 플러스? 이런 식으로 이게 디커플링이 계속 누적되니까 거의 한 4개월, 6개월 동안에 완전 디커플링이 나오는 경우들도 있는데 그렇구나. 제가 봤을 때는 올 지금 이 4월 또 네. 이제 5월, 6월, 7월 그런 시점들이 있어갖고는 부분적인 디커플링, 상대적인 이 상승 강도의 차이, 그걸 넘어서 그 시점별로 봤을 때는 오히려 코스피는 중심값이 좀 낮아지는 구간인데 코스닥은 중심값이 높아진다거나 이런 식의 디커플링 나타날 가능성도 상당히 높아 보인다. 그럼 이런 디커플링 상황에서 우리는 어떤 투자 전략을 짜는 게 좋아요? 가급적 코스닥을 해야죠. 그냥 코스닥에 좀 더 집중을 해라. 예, 주목을 가급적이면 시가총액을 큰 걸 하시는 분들도 네. 이왕이면 난 뭐 보통 보면 뭐 비중이 코스피의 비중이 한 뭐 80%였고 코스닥의 비중이 한 20%였다. 예, 포트의 비중이. 네. 그렇다면은 이런 시점은 오히려 뭐 한 뭐 6대 4나 5대 5로 그 비율 자체를 아예 조절하는 그런 방식을 쓰는 것도 괜찮고 네. 아니면 같은 뭐 IT에 기업을 사더라도 이왕이면 코스닥에 소속돼 있는 예, 기업을 산다거나 예. 같은 뭐 저쪽 뭐 엔터테인먼트나 소비주를 사더라도 코스피보다는 코스닥. 예. 이게 시장 효과도 상당히 좀 무시를 못합니다. 예. 그래가지고 코스닥을 오히려 좀 중심에 항상 놓는 그런 매매 네. 오히려 필요할 걸로 보이고요. 네. 특히 코스닥에 있어서는 꼭 시가총액이
큰 종목보다도 시가총액 오히려 좀 낮은 종목, 뭐 7천억 시가총액, 뭐 시가총액 뭐 5천억, 혹은 뭐 2천억, 3천억이어도 굉장히 좀 알이 밴 종목, 임팩트 있게 또 뻗어나갈 네. 어떤 재료와 또 모멘텀들이 상당히 있는 그런 좀 작은 기업들도 괜찮다. 뭐 그렇게 좀 봅니다. 네. 자, 오늘의 주제는 코스닥 3중바닥 디커플링 시작이었습니다. 조금씩 그에 대한 신호들이 나타나고 있고 이제 4월부터 시작해서 여름까지는 완전한 디커플링의 가능성도 있다라고 체크를 해주셨으니까요. 우리 2분기에는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에 조금 더 주목을 해보자라는 점들 한번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명준우 운용형님의 유튜브 라이브 방송 공지를 해드리고 저희 마무리를 하도록 할게요. 4월 3일 일요일에 진행이 됩니다. 저녁 9시에 만나볼 수 있죠. 승부처 준비 전략 한밤의 작전 회의 새로운 한 주라는 제목으로 이번 주 일요일 밤 9시에 유튜브 무료 온라인 강연에 진행이 됩니다. 이토마토 홈페이지 토마토 투자자문으로 들어오시면 바로 시청 가능하니까요. 여러분 일요일 밤에 다음 주 한 주를 준비하는 시간 명준우 운용형님과 함께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투자의 신도 오늘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많은 정보 전해드렸는데요. 다만 저희가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입니다. 투자는 투자자 본인의 책임과 판단에 따라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 다시 한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돌아올게요.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